안녕하세요. 가볍지만 진중하고 간결하지만 디테일한 여기는 포에버. 오늘은 청주점 백두산 원장님과 함께 탈모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탈모가 단순히 머리가 빠진다고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빠져야 치료가 필요하다고 원장님 생각하세요? 탈모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는 그 정상 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의 생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머리카락은 처음 생장기, 태화기, 휴지기, 탈모기를 거쳐서 다시 또 발생기까지 해서 자라나는 이런 주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평균 모발의 수명이 사실 생장기가 2년에서 6년까지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80~90%는 생장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대부분이고 네. 태화기라든지 그리고 휴지기에 있는 것들은 10%,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모발의 전체 10만 개 정도쯤 있다라고 계산을 했었을 때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는 게 하루에 그 정도 빠지는 거는 정상적인 범위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에서 100개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기 시작하다거나 아니면 모발이 많이 가늘어지기 시작하면 탈모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주점에서 이제 탈모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정확히 고객들에게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사실 탈모라는 것 자체가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서는 영구적인 탈모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무리 하더라도 머리가 다시 자라나질 않아요. 그때는 이제 이식외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생장기는 2년에서 6년까지 되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그리고 미리 예방만 한다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잘 유지가 되고 더 많이 자라나고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드리는데 대표적으로는 주사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 그리고 보톡스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그리고 약 처방까지 포함해서 그 이식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탈모가 보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것도 있는데 국소적으로 이렇게 원형 탈모의 종류들도 있는데 탈모 형태에 따라서 치료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탈모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그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긴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사람의 몸의 유전자와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탈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가장 흔한 탈모이고 갑자기 급속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아까 말씀하신 원형 탈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지속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과도 뭐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이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된 상황이라든지 임신 후라든지 이럴 때 생기는 휴지기 탈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모 같은 것들은 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원인에 각각 맞추어서 예방을 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탈모가 진행되는 원인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진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신다. 네, 맞습니다. 원인이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탈모 치료라는 게 이미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치료에 대한 신뢰가 조금 많이 없고 탈모 치료제가 나오면 막 이건 노벨상감이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 그런 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사실 시약청에서 허가한 것만큼 이제 완전히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복용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통은 알고 있는데 피나스테라이드라든지 네. 두타스테라이드, 미노시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그걸 변환 요소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되면은 그 호르몬 변화 요소인 DHT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DHT가 모낭에서 머리를 빠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나쁜 놈이네요. 네, 그래서 걔가 축적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모낭이 빠지게 되고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탈모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HT를 좀 낮추는 것도 나름대로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웬만한 탈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인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니들링이라 해서 미세침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주사 영양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논문을 리뷰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논문이나 임상으로 검증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제 고객들도 굉장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세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보톡스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보톡스를 탈모에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보통 이제 미용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게 머리에 맞아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머리에 맞으면 탄력이 생겨가지고 곱슬머리가 펴지고 이런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논문에 보시면은 이 보톡스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첫 번째로는 생장기를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생장기를 연장을 시킨다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탈모가 많이 진행되시는 분들은 생장기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안 가는 수시는 굉장히 짧아지네요. 그쵸. 2년에서 그렇게- 6년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고 영적인 탈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새로 생겨나는 속도보다 탈모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생장기를 연장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보톡스를 맞게 되면 생장기가 연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머리에 염증이 만약에 나게 되면 그 역시도 또 탈모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염증 물질 생산 같은 것들도 억제를 시켜주는 걸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육 이완에 대한 효과입니다. 근육 이완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 현상이 먼저 혈류가 증가가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산소 공급도가 높아지니까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생기고 그리고 또 모낭에 쌓여있는 DHT라고 하는 아까 못된 놈이라고 하는 네네. 얘기겠죠? 그 못된 애를 씻어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축적이 안 되게 되면 탈모로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아까 안드로겐성 탈모가 가장 흔하다고 했는데 네. 그 안드로겐성 탈모에서 5개 정도의 스터디를 모아놓은 리뷰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드로겐성 탈모에서 보톡스 150 유닛을 네. 머리 근육에 주사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머리 밀도가 18%가 올라가고요. 와우. 75%가 반응을 좋게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150 유닛을 똑같이 이제 머리 근육에 놨는데 사진으로서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자가평가에서 내가 머리가 정말 잘 나구나 70%에서 또 본인이 긍정적인- 그렇게 느끼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논문에서는 나온 게 50 유닛을 머리 근육에 3개월 단위로 2번을 맞았는데 6개월에 평가를 했었을 때 머리가 10%에서 44%까지 더 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70% 이상에서 반응을 보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30유닛을 한 달 간격으로 해서 6번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1cm 제곱당 5.1%의 머리 개수가 증가한 걸 유의하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100유닛의 보톡스를 머리 근육에 맞게 됐는데 이때도 유의하게 머리 개수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톡스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두피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이완을 시켜서 모낭의 산소 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또 그 생장기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안드로겐성 탈모만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 견인성 탈모 등 다른 탈모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자료를 보니까 네.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반 이상의 고객들이 대부분 탈모가 개선이 되고 스스로 개선됨을 느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이미 검증이 되었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톡스는 맞을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이제 두 번째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피부에서도 좋은 애들이 또 머리에 다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크로 니들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세침을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도 피부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MTS라든지 니들 RF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MTS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시스템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니들 RF는 미세침 고주파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둘 다 피부에 자극을 주고 고주파를 주면서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시키고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머리에 했을 때도 바늘의 두피를 자극시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재생이 되고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머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피가 좀 더 건강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피층까지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아니면 좋은 약이라든지 물질을 또 전달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논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 논문은 약간 좀 재밌는 논문을 재밌는 준비했습니다. 논문? 네. 아무리 재밌어봤자 논문이 재밌진 않은데 일단은 재밌는 논문인 걸로. 네. 네네. 흥미를 쉽게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페이스 스플릿이라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피부과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절반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머리도 절반을 나눠가지고 다르게 시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네네. 여기에서는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에 대해서 나온 건데 미녹시딜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네. 두피에 혈류 확장을 시켜서 혈류를 개선시켜서 머리를 좀 자라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인데 네. 그거를 단독을 치료를 했을 때와 네. 니들 RF라고 하는 치료를 같이 진행을 했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단독으로만 했을 때하고 병행했을 때하고. 네. 네네. 그래서 먼저 환자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19명의 환자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요. 나이는 한 23세에서 45세 정도로 재어졌고요. 네. 평균 7년 정도쯤 탈모가 진행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력은 총 9명이 있으셨고요. 미녹시딜 단독 치료와 미녹시딜과 미세침, 고주파 치료, 니들 RF 병용 치료를 한 달 간격으로 5번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 개수 같은 경우에서는 병용 치료를 했을 때 44개에서 73개까지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네. 단독 치료를 했을 때는 46개에서 63개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 개수뿐만 아니라 굵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병용 치료를 했을 때는 53 마이크로미터에서 71 마이크로미터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독 치료에서는 52 마이크로미터에서 66 마이크로미터로 네. 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유의하게 병용 치료가 좀 더 굵기를 향상시킨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자 및 자기평가가 있었는데 개수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느끼는 거는 병용치료가 8명이었고 단독 치료는 1명이었습니다. 아하. 마찬가지로 자기평가에서도 병용치료는 7명이었고 단기치료는 1명이었으니까 네. 확실히 병용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결국 니들 RF를 같이 썼을 때 네네.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논문인 거죠. 그리고 뭐 재밌게 다음 그림만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베이스라인에서 5개월 후에 머리가 자란 정도를 보고 있는 건데 네네. 5개월 후에 되게 머리가 좀 많이 자라긴 하셨죠.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면 네. 오른쪽이 훨씬 많이 자랐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하는 미세침 치료는 상처의 회복을 유도하고 미세 구멍을 뚫어서 약물을 침투시키는데 부작용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하면 두피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네. 혹시 통증 때문에 나는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이런 분도 있나요? 그게 제일 고민되는 점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사실 두피에는 마취크림을 바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혈류가 오히려 줄어들까봐. 네. 그래서 하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고 했을 때 네. 생각보다 MTS는 많이 아파하진 않는데 니들 RF는 약간의 통증은 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에 대한 효과와 효능을 생각하면은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컴바인해서 치료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한 10%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내 원금에서 수익률이 복리로 10%씩 더 나온다 네. 라고 생각하면 이게 한 4년 5년 지나면 이건 원금이 2~3배 이상 차이 나는 거거든요. 맞네요. 요 정도로 생각하면 아마 마이크로 니들링 내지는 니들 RF를 같이 해야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돈으로 생각하면. 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링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 두 가지는 네. 피부를 자극시켜서 재생시키는 거고 하나는 네. 약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모낭에는 정말 좋은 영양들이 많은데 네네. 보통 이제 PRP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PDRN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것 외에도 성장인자라든지 모낭 강화 주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흡수를 같이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것과 조합을 이루더라도 다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 제일 좋고. 그렇죠. 우리 두피 건강을 위한 친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면 제일 좋으나 네. 이제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네. 좋은 것들을 또 취사 선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치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영양입니다. 아, 그래서 영양. 영양을 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PRP라든지 PDRN이라든지 성장인자 주사 그리고 모낭 강화 주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PRP가 또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PRP는 사실 저희가 이제 피부에서도 피부 재생의 목적 내지는 상처가 났을 때 빠르게 상처가 회복될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두피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나 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재생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나온 걸 다시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로스 팩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스 팩터라는 건 이제 성장인자라고 하는 건데 네. 뭐 PDGF도 있고 TGF 베타도 있고 뭐 FGF, 뭐 VEGF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진짜 많네요. 네. 네. 그래서 피부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이 줄기세포가 생겨날 수 있게 자극을 주고 네. 염증을 좀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네네. 해줍니다. 그리고 휴지기에서
오래된 모발을 빼버리고 다시 생장기로 새로운 모발을 생겨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PRP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좀 머리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 빨리 뽑아버리니까 네, 그쵸. 새로 나게끔. 그렇죠. 휴지기로 네네네. 가기 때문에 다시 네네. 또 생장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역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탈모량이 증가해 보일 수가 있지만은 네네. 전체적으로는 다시 또 새로운 꼭 건강하고 굵은 애들이 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뭐 대표적으로 한 10개 정도쯤 연구를 그냥 뭉뚱그려서 좀 설명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거 네네. 10개 다 설명하면 아마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졸려요, 저도 벌써. 설명을 드리자면은 10개 연구인데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네. PRP를 단독으로 하거나 병영으로 3회 이상 했던 네. 그런 연구 논문들을 모아놨습니다. 어허. 그리고 결과는 당연하지만 전부 다 효과가 있었다. 아. 네, 그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자가열이기 때문에 남한테 가져온 게 아니니까 알러지라든지 이런 다른 부작용 같은 것들은 거의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사실 약 같은 것들은 DHD 억제제가 좀 대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안 빠지게 만들어주는 예방하는 효과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사실 가임기 여성한테 쓸 수가 없는 약이에요. 아. 그리고 또 미녹시딜도 그렇군요. 단점 중에 하나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혈압이 낮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저혈압이 또 못 오는 경우가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약을 못 쓰는 사람에게는 네. 이런 시술이라든지 이런 영양제를 써가지고 머리를 네.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폭넓게 저희가 좋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요 정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청주점에 가서 충분히 시술을 받고 또 내 머리를 관리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까지 청주점 백두산 원장님과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순히 탈모 치료는 그냥 병원 가서 약 지어 먹는 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탈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에 따라서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탈모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드로게성 탈모, 남성형이나 여성형 탈모에서도 휴지기 탈모가 겹치는 경우가 있고 원형 탈모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영양을 좀 보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시술이나 레이저 같은 걸 좀 진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머리가 자라나는 게 탈모를 미리 예방이 되고 또 지속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탈모 치료는 많이 빠지기 전에 일찍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건강한 모발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내가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포에버 청주점에 방문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점에서는 진단 장비를 최신형으로 드렸어요. 와우.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진단으로 해서 모발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늘어나는 정도도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오신다면 만족하실 겁니다.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청주점으로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